챕터 1. 추세 추종 전략의 효과와 레리 하이트의 성공. 추세 추종 전략은 투자 세계에서 특히 주목받는 투자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레리 하이트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특히 성공적으로 활용한 방식으로 그의 팀은 매년 50%에서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추세 추종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추세 추종 전략은 주가나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따르는 방법으로 기존의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가격 변동을 예측합니다. 이는 복잡한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 없이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리 하이트는 자신의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략의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높은 기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입증했습니다. 하이트는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략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통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그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는지 잘 나타냅니다. 이와 반대로 가치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버핏은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투자 철학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장기적인 수익 창출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의 장점은 바로 시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매수하고 하락세일 때는 매도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기 쉬운 반면 추세 추종 전략은 그 변동성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자산에 대해 이 전략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식, 선물, 외환 및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접근을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과 규율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하이트는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리 하이트의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하고 접근 가능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이 방법론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선택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일관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의 철학과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챕터 2. 레리 하이트와 추세 추종 투자법. 레리 하이트는 그의 특별한 투자 방식과 함께 개인적인 도전을 이겨내며 성공적인 투자자로 자리 잡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의 투자 비결은 바로 추세를 따르라 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원칙에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추세 추종 투자법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투자자에게서 이 쉬운 투자 방법을 배우고 추세를 추정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독자들은 이 방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이트가 강조하는 추세 추종은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필요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추세는 특정 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하이트는 이 시장의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자신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하이트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흐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를 시도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기 쉬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이트는 그의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러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마음의 갈등 상황을 예로 들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히 가격을 예측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심리적 접근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등락에 휘둘려 자신만의 원칙을 잃곤 하죠. 그러나 하이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초보 투자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더라도 하이트의 추세 추종 방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이트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에 기반한 간단한 계산과 추세 파악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리 하이트의 투자 철학 및 추세 추종 투자법은 오늘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자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투자 방식과 방법론을 재정립하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하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나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투자 성공을 위한 베팅 전략. 투자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베팅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 상승 추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 상승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들리는 이 전략의 내면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투자 전략의 핵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잡한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의 순간적인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철학은 하이트의 추세 추종 전략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현재 상황과 시장의 분위기를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주식은 즉시 매도하는 것이죠. 이는 타이밍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실패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마주치는 오류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는 항상 질 것을 예상하고 이기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심리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즉흥적인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큰 위험 없이 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랄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욕심은 반대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00배 수익 추구하기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소소한 수익을 목표로 하더라도 반드시 실현 가능한 선에서 계획해야 하며 이런 작은 수익의 누적이 결국 거대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승산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이길 기회를 규명해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때때로 쉬어가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이런 준비와 실행이 여러분을 멀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챕터 4. 투자의 교훈과 베팅의 중요성.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를 원한다면 반드시 베팅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특히 많이 들어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 재정적 안정이나 부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베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그들이 승자의 대열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투자했는데 손해가 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일단 오늘은 무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베팅하자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베팅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각자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 결국 위축되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베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베팅이 현명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명한 선택의 본보기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한 번에 걸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목표로 하며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는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산의 성장과 함께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전략적인 결정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 더 나아가서는 성공을 위한 투자는 현명한 결정과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과 정보의 중요성, 시장의 흐름과 배당금, 그리고 개인적인 재정 목표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가미되어 최고의 투자 전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의 교훈과 베팅의 중요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성공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베팅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챕터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 추세 추종 전략은 현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예측을 따르지 않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고 이를 통해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올바른 베팅은 단순한 전략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복잡한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따르고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그 주식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최근 성과와 함께 시장 전반의 추세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미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종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현재의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세 추종의 장점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산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상승세를 따르는 투자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손절 매도를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법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전략은 특이하게도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초보 투자자라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저자의 접근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며 이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추세 추종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베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닙니다. 행동이 중요한 만큼 시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며 실질적인 교훈을 얻고 앞선 시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추세 추종 전략이 목표한 수익을 얻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이유는 현재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추세를 따라 나아가는 베팅 전략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갈등에 직면할 때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현재를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6. 투자 성공의 비밀. 추세 추종 전략. 투자에서의 성공 비밀은 마치 데이트에서의 성공 전략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에서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관찰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듯 투자에서도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데이트와 투자 무엇이 비슷할까? 데이트를 할 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 그 순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자신의 한계나 인정할 점을 알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주식, 자산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마와 소액 분산 투자. 경마 경험은 투자 전략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제공합니다. 경마에서 안정성이 높은 말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는 주식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의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운이 좋을 경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액 분산 투자 전략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리카도의 3가지 규칙. 리카도의 3가지 규칙은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으로 손실을 막고 수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장의 진폭에 귀 기울이며 상승세에서 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통해 투자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세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절한 보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4. 추세 추종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추세 추종 전략을 잘 활용하면 홍보된 주식의 변화에 따라 투자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 매수하고 일정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세 추종 전략은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담긴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데이터와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에서의 승산을 높이고 투자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관찰이 필수적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7. 투자와 데이트의 유사성. 1. 게임에 뛰어들어야 승산이 높아진다.
투자나 데이트 모두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자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투자 성과는 물론 정보도 경험도 얻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이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댄스 파트너와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해야 가능합니다. 저자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서서 대화를 시작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인상과 외모의 중요성. 데이트에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첫인상이 긍정적일수록 많은 사람이 해당 주식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외모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교 장소보다는 쇼핑몰 같은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목이 덜한 곳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괴롭히지 않고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에서도 과대 광고가 없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업에서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에 대한 신뢰를 쌓는 방법이기도 하죠. 3. 대화의 배려, 상대방에 대한 관심. 데이트에서의 전략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이 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흐름, 동향, 샘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때로는 타인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성공의 비결. 결국 데이트와 투자에서의 성공 비결은 적극적 참여,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저항이 따르기도 하여 오히려 대화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관심을 보이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을 느끼는 순간이 생기겠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저 피하지 말고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와 데이트 모두에서 두려움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노력이 결국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챕터 8. 리카도의 투자 성공 비결. 리카도의 투자 성공 비결은 그가 성취한 막대한 수익 뒤에 있는 원칙과 전략에 의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리카도는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뒤 네덜란드로 이주한 가난한 이민자 신세였으며 그는 증권 거래 세계에 발을 내디디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죠.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세 가지 황금 규칙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세운 투자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규칙, 선택권을 거부하지 말라. 리카도는 첫 번째 규칙으로 선택권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아 그들이 놓치는 기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는 다양한 시장, 자산 유형, 기업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에 대한 베팅은 그의 선택 중 하나였으며 그때가 오기 전부터 이러한 기회를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 그의 승산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택권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원자재, 심지어 암호화폐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실제 게임에서 유연하게 플레이어를 바꿔가며 최적의 상황을 찾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규칙, 손실을 막아라. 리카도가 강조한 두 번째 규칙, 손실을 막아라는 투자에서 필수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매도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카도는 주가가 하락할 조짐을 보일 때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투자가 끝나는 한 가지 기준은 주식이 특정 손실률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많은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시에는 반드시 손절매 스탑 로스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 수익을 따라가라. 마지막으로 리카도의 세 번째 규칙, 수익을 따라가라는 그가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할 때 최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최고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보통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과는 상반됩니다. 많은 이들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즉시 매도하여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리카도의 전략은 오히려 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수익들은 이러한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줄이는 것, 상승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챕터 9.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라.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리카도로 대표되는 이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은 투자에서 필수적입니다. 1. 손실 관리. 미리 준비하라. 손실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전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10%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즉시 매도하는 손절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나치게 큰 손실을 피하고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갈등을 경험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둔 손절매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음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주식이나 자산이 상승하는 동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리카도는 수익을 따라가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상승하는 자산은 쉽사리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여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지난 40년간 연평균 10% 상승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수익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적인 투자 원칙 설정하기. 또한 개인적인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 위험 감수 성향,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투자 중 흔히 발생하는 두려움이나 욕심은 더욱 많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수익을 바라며 애매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정해둔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다양한 투자 기법 활용하기.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기법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을 구매할 때 여러 번 나눠서 구매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부분적으로 매수하면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에 충실해라. 결국 투자에서 손실 관리와 수익 극대화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수익을 늘리는 기초가 되며 수익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투자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리카도의 원칙처럼 투자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챕터 10.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 원리와 실행 방법. 추세 추종 전략은 투자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원리는 현재 가격이 과거 가격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상승 또는 하강 추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40일에서 50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여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잘 오르는 주식을 선택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전략의 근본입니다. 1. 추세 추종의 실행 방법.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리처드 던키아의 4주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한 후 4주간의 가격 움직임을 주에 깊게 지켜본 후에 매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즉, 상승 예정인 주식을 잡고 신저가 사용 후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한 기업의 주가가 최근 4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면 이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신저가에 도달하고 다음에 하락세를 보인다면 즉시 매도하여 손실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 선택과 분산 투자.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때는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상위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이는 개별 주식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고 관심을 받고 있는 소형주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면 성공적인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규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나 리스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형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이들 주식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는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 우량주의 비중을 더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각 거래에서 1%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손절매 가격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 2%가 발생하면 즉시 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도 필수입니다. 여러 종목에 균형 있게 투자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10개 종목 중 1개의 주식이 급락할 경우 다른 주식의 상승세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추세 추종 전략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종목 선택 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명확한 전략과 원칙이 있다면 과감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할 때는 항상 자신이 설정한 원칙과 전략을 따르면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11. 추세 추종 전략의 원리와 실행. 추세 추종 전략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특히 이 전략은 현재의 가격이 과거의 가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분석하여 상승 추세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세 추종 전략의 원리와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추세 추종의 원리. 추세 추종의 기본 원리는 현재 가격이 과거 가격보다 높은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최근 40일 또는 5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다면 이는 상승세로 해석됩니다. 현재 가격이 이전의 가격보다 상승해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심리는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상승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런 경향은 종종 특정 기업의 긍정적인 뉴스나 외부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기업의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 최소화 기준 설정하기. 투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을 2%로 설정했다면 가격이 2% 하락했을 때 즉시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절매 규칙은 손실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전략으로 후퇴해야 할 때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을 허용한 만큼 빨리 잘라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익 극대화 전략. 효과적인 추세 추종 전략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따라서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리처드 던키아가 제안한 4주 규칙이 널리 활용됩니다. 이 규칙은 종목의 가격이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4주 동안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추세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주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급등한 후 20일 고점을 기록하게 되면 이는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 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 추세 추종 전략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1%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종목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 종목의 성과가 낮더라도 전체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나 거래량이 많은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5. 추세의 지속성.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히 가격의 상승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가 얼마나 유지되어야 유효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진입 또는 탈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급등 후 꾸준한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잘 분석하여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실행에는 많은 기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2.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실천 방법. 1. 종목 선택 기준 설정. 효과적인 추세 추종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종목 선정입니다. 레리 하이트의 전략에서는 4주간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대금입니다.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 종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충분한 종목은 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며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회사의 주식이 하루 거래량이 500억 원이라면 이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매수 후보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둘째, 종목 선정 시 관리 종목과 우선주는 제외해야 합니다. 관리 종목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기업들로 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주는 보통 배당금이 먼저 지급되기도 하여 주가 상승의 주요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전략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실 관리 전략. 투자에 있어 손실 방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레리 하이트의 접근에서는 손실이 1% 발생할 경우 즉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는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특정 주식이 1% 하락하여 990만원이 되었다면 즉시 그 주식을 매도하여 나머지 990만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계속 끌고 간다면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우려해야 하며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 분산 투자로 리스크 감소. 레리 하이트의 전략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개별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5개의 종목에 200만원씩 투자하면 한 종목의 부진이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 큰 손실을 보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증가세를 보인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익 종목에서의 추가 매수. 수익이 나는 종목의 경우에는 반등이 나타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심 있는 종목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종목이 1주당 1만원에서 시작해 현재 12,000원으로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게 된다면 이는 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량의 추가 매수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조정 가능. 추세 추종 전략은 각 개인의 투자 성향과 경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금전적 목표와 감정의 성향이 다르므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테크니컬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실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종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은 레리 하이트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고유의 원칙과 방법들을 통해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전략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식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챕터 13.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1. 리스크 관리의 정의와 중요성. 리스크 관리란 투자자가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작하기 전에 얼마만큼 기꺼이 잃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투자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만약 50만원이 손실 나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50만원 이상의 거래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투자 자산의 1% 이하의 리스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일 거래에서의 손실을 1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가 손실을 조기에 차단하게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빠르게 손절매를 실행하여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영리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금을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
하나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40%, 채권 30%, 금 20%, 현금 10%의 비율로 다양하게 구성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이나 금이 보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감정관리와 장기적인 관점 유지를 통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목표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장기 투자를 통해 신뢰하는 회사를 선정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보유하기로 결심했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했으나 급등락을 경험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또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투자 전략이나 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세미나나 투자 클럽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14. 상승 추세 확인을 위한 이동평균선 활용. 1.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를 평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등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잦은 변동을 반영하여 추세를 빠르게 알아내는 데 유용하지만 불안정한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이동평균선은 느리지만 더 안정적인 추세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합니다. 상승 추세의 확인. 상승 추세를 확인하려면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삼아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확인할 때 기울기가 양수이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단기 및 장기 신호 분석. 첫째, 단기 이동평균선 21선. 단기 상승 추세의 초기 신호를 제공하는 이 지표는 특히 짧은 기간 내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이 선이 우상향 중이라면 해당 종목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장기 보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이 200일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움직인다면 이는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매수 및 매도 신호의 설정. 이동평균선을 사용한 매수 및 매도 신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골든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매수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신호로 간주됩니다. 둘째, 추세 강도 확인. 20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추세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선 모두 상승 중일 때 해당 종목의 강세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와 패턴의 분석.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동평균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패턴도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선이 우상향하며 거래량이 동반 상승할 경우 이는 더욱 강력한 상승세를 예고합니다.
또한 축적 패턴을 통해 주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강한 매수세가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곧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이동평균선을 통한 추세 분석은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단기와 장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매수 및 매도 시점을 파악하고 강세 또는 약세의 추세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가 포착될 경우 투자자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올바른 분석과 판단으로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